반갑습니다. 어른들을 위한 공부방 성상원의 공사부입니다. 월요일은 심리학 공부방 시간입니다. 인간 본성의 법칙 6번째 시간 근시안의 법칙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죠. 상담을 하면서 또 자식을 키우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항상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을 작가가 이렇게 단독 챕터로 만들어서 풍부한 사례와 또 여러 가지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함으로써 너무너무 저는 반갑고 공감이 됐던 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알아보자고요. 우리가 얼마나 현재에 매몰돼서 그냥 즉흥적으로 살아가는지. 근데 여기서 그러면 이제 또 의문점이 생기실 거예요. 공사부 맨날 뭐 행복은 지금 여기에 있다고 했잖아. 근데 왜 지금 이렇게 현재에 매몰돼서 사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행복은 지금 여기가 맞아요. 그런데 가치, 어떤 나의 존재의 가치, 더 나은 나는 미래와 연결돼야 됩니다. 그냥 지금 행복하니까 어떤 더 나은 나로서의 어떤 노력, 아니면 더 발전된 나로서의 어떤 의무, 이런 것을 저버리게 되면 그건 그냥 동물의 삶이죠. 동물보다 못하진 않을 거예요. 동물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행복은 분명히 지금, 왜냐면 우리가 행복을 너무 멀리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죠? 네, 걸으면서 행복한 거, 맛있는 거 먹으면서 행복한 거,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는 것으로서 행복한 거, 네, 이거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가치 있고 정말로 조금 더 나은 나의 모습은 사실은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그냥 지금의 모습에 매몰돼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것에 공감합니다. 자, 그래서 작가는 1719년에 있는 그 사우스이스트 컴퍼니의 사건을 들어서 이 근시안적인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세계에 3대 버블이 있었죠. 튤립 버블, 미시시피 버블, 남해해사 버블,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요 세 가지 중에 미시시피 버블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일단은 미시시피 컴퍼니라는 프랑스 회사가 주식으로 대박이 납니다. 그것에 어떤 좀 불안감 내지는 경쟁심을 느낀 존 블런트라는 사람이 사우스이스트 컴퍼니란 회사에서 영국 정부의 빚을 3,100만 파운드 인수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수수료를 주고, 그리고 영국 정부로부터는 이자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빚을 가지고 무슨 짓을 했냐면 이것을 민영화로 돌린 다음에 사우스이스트 컴퍼니의 주식으로 판매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사우스이스트 컴퍼니는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주가를 끌어올리죠. 그리고 중앙은행은 어떻게 해요? 책임을 회피하려고 눈치만 보죠. 그리고 정부는요, 정치 세력이나 기득권자들의 눈치를 보느냐고 이걸 막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천재 물리학자라고 알려져 있는 아이작 뉴턴도 여기에 이 주식에 그 당시 2만 파운드를 물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보여서 물린 게 아니에요. 전체가 다 그런 광기에 휩싸여 버리니까 다 딸려 들어간 겁니다, 이게. 우리 현재에도 이런 일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근본의 원인은 뭐냐? 원래는 냉철하고 정확했던 존 블런트라는 사업가가 왜 이런 어마어마한 사기를 벌려서 결국에는 국가 재정을 휘청거리게 만들고 본인은 완전히 파산을 하게 되는 그 상황이 왜 만들어졌냐? 그거는 결국에는 그 프랑스의 미시시피 컴퍼니의 어떤 대박. 근데 그 대박도 사실은 조금 있으면 드러났어요. 폭망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기다리지 않고 근시안적으로 그냥 현재에 대응하는 그런 경쟁심, 아니면 뭔가 흥분한 거 있죠. 뭐 따라 들어가는 이제 이런 방식이어서 이게 결국에 이런 큰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작가는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게 인간은 원래가 현재에 집중하는 본성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고 듣는 것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이 결국에는 생존을 좌우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진화했죠. 그죠? 보고 듣는 것을 의미를 안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자가 있고 공룡이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보고 듣는 것에 의미 없어요. 그럼 잡혀먹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현재 보고 듣는 것은 가장 강력하고 아주 정확한 메시지로 인식을 합니다. 뇌는 그렇게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참자, 미래를 위해서 좀 더 냉정해지자라는 것은 사실은 잘 안 먹힙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프면은 그냥 앰뷸런스 타고 응급실 들어가서 병실 떡하니 내놓게 하는 방식, 그게 국룰이잖아요.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뭔가 냉정하게 준비하려고 하지 않아요. 평소에 운동하면 되는데 평소에 운동 안 하죠. 그죠? 네. 그래서 이 합리적인 추론과 그 다음에 인내력, 상상력, 이것은 인간만이 지닌 아주 존엄한 어떤 그 사고 체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너무 많이 공감을 했어요. 그죠? 물론 곰이 겨울잠 자려고 날씨가 추워지면 많이 먹습니다. 하지만 곰이 10년을 내다보고, 곰이 30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고 자기 자신을 인내하고 이런 건 없죠. 그죠? 다람쥐가 5년을 예상하는 거 있나요? 없죠. 그죠? 그래서 저는 진짜로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많이 공감을 해서 여러분들도 좀 공감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좀 강조해 드립니다. 자, 현재에 집중하는 거는 당연하다. 그렇게 우린 진화해 왔다. 그러나 그거는 동물적 속성에 가깝다. 정말 인간다움은 좀 더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는 결국에는 미래에 대한 개념, 합리적 추론, 인내력, 그리고 상상력이 갖춰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에서 자꾸 매몰돼 가지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싸우고 힘들어하고 그러지 마세요. 아셨죠? 자,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선순위를 좀 정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답은 스스로 드러난다라고 작가는 이야기해요. 네. 그래서 단기적인 시간에 매몰되면 결국에는 일희일비하게 되고 감정에 반응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과장된 반응밖에 나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자, 맞죠? 그래서 작가는 시간의 흐름은 산에 오르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에 오르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넓게 보이죠. 그죠? 못 보던 것도 볼 수 있죠. 근데 산 밑에서만 헤매면 어떻게 돼요? 산 전체의 모습은 볼 수 없죠. 그래서 시간의 흐름은 마치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장기적인 시각을 갖기 위해서 그 4가지 방식을 추천합니다. 첫 번째는 문제나 마찰이 생겼을 때 한 발 물러서라. 두 번째, 시야를 넓히고 더 깊게 생각해라. 세 번째, 당장의 대안보다는 더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선택이 드러날 것이다. 네 번째, 자신의 행동의 패턴을 조절해라. 자, 정리해 볼게요. 장기적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일단은 한 발 물러서고 시야를 넓히고 깊게 만들어라.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당장의 대안이 아니라 더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나타나게 되고 그 나타난 것을 선택하면 된다. 거기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행동 패턴을 조절해라. 그러니까 내가 객관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이를 막치는 패턴들이 있어요. 그죠? 내 까르마가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내가 긁어부스럼을 만들고 더 일을 꼬이게 만드는 경우 있죠. 이것마저도 조절할 수 있다. 왜? 장기적 시각을 갖게 되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작가는 또 이야기하네요. 인간의 뇌는 가장 큰 자극에 반응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가장 큰 자극은 과거의 자극일까요? 미래의 자극일까요? 현재의 자극일까요? 현재의 자극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래에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네, 이것보다 지금의 소주 한 잔, 네, 지금의 낮잠 하나, 지금의 넷플릭스 하나, 영화 한 편 보는 그 즐거움, 그 자극이 훨씬 더 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지만 동물적 특성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가치 있고 정말로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장기적인 관점, 장기적인 시각을 꼭 갖추셔야 된다라고 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단기적인 사고에 네 가지 신호가 있대요. 첫 번째는 예기치 못한 결과. 이거는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뭐가 있냐면 금주법을 실시했는데 알코올 소비가 더 늘어난 거. 그 다음에 진주만을 폭격해서 미국을 굴복시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일본이 패망한 거. 그 다음에 19세기에 인도에서 코브라가 너무 많이 출몰하니까 코브라를 가지고 오면 돈으로 바꿔주겠다 이랬더만 인도 사람들이 코브라를 집에서 키우기 시작합니다. 직업으로. 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응이 보상을 안 해줬죠. 그러니까 이 인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코브라를 그냥 풀어버립니다. 길에다가. 그래서 그 정책을 시행하기 전보다 3배나 더 코브라가 늘어난 사건. 그리고 카이사르의 어떤 그 군주정을 할 것이다라고, 예, 오해해가지고 카이사르를 암살하고, 그리고 정부가 혼란스러운 그 상황에서 결국에는 그 군주정을 실시하는 황제가 나타나죠. 옥타비아누스의 출현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를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문제의 뿌리나 맥락을 확인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현재의 반응을 하면 이런 식으로 원치 않는 결과, 예기치 못하는 결과들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소득 주도 성장, 최저임금 10,000원, 이런 것들도 다 그렇잖아요. 그죠? 현재에 대응한 거죠, 그냥. 그죠? 선한 의도죠. 그런데 나라를 완전히 박살을 내놨잖아요. 그죠? 예,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해야지 반응하지 마라. 예, 우리는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런 류의 일들은 반응한 겁니다. 그냥 현재. 그 반응은 뭐예요? 그냥 감정적으로 처리한 거지 어떤 이성의 작용이 없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전술상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장이에요. 자, 이것은 투쟁이나 싸움, 그 다음에 갈등이 계속 반복될 때 장기적 목표를 잃고 나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싸움을 계속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대표적으로 연인, 부부, 그 다음에 자녀와의 갈등, 이런 것도 그렇고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정치를 할 때도 그래요. 네, 장기적인 목표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이겨야 돼요. 말로. 저는 그 첫 번째 아이 교육을 그렇게 잘 성공적으로 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아이, 이제 이 딸을 키울 때는 계속 그 장기적 목표, 그리고 원래의 목표를 계속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행복하게 해주려고, 그리고 내가 행복해지려고 이 아이가 태어났다 라는 것을 잊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공부를 좀 못하거나 아니면 청소를 좀 안 하거나 좀 늦잠을 자고 게으름을 부린다, 그렇다고 해서 그거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마음을 딸아이가 조금 더 크면은 좀 알겠죠? 근데 지금은 그냥 아빠가 어떻게 자기를 그 핸들링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저 자신도 지금 이 전술상 지옥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작가는 전술상 지옥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3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자존심을 내세우지 마라. 네, 그래서 말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부부 사이, 그 다음에 연인 사이, 사업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옳은 게 있는데 팀과 팀에서 자존심 싸움을 벌입니다. 말장난만 해요. 그럼 그런 회사 망하죠. 네, 그리고 작가는 또 이야기합니다. 전술상 지옥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두 번째는 말로 이기지 말고 행동으로 이겨라. 네, 너무 중요하죠. 우리는 말로 이기려고 합니다. 말로 이기면 다 이긴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의 목표는 다 잊어버립니다. 네. 자, 그래서 또 전술상의 지옥에서 벗어나는 마지막 방법은 다시 장기적 계획을 세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세워진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근데 갈등이 생겼잖아요. 그럼 분명히 왜곡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원래 세웠던 장기적 계획이 문제가 있어서 이런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계획을 리뉴얼 하시면 되죠. 네. 그래서 싸움 자체에 이 목표를 두지 마시고요. 네. 객관적이고 전략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그리고 원래의 목표, 그걸 잊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미래의 장기적인 비전, 이걸 잊지 않는 것을 작가는 강조합니다. 그것이 전략에서 성공하는 것이고, 이 전술에서 계속 지옥에서 벗어나는, 지옥 같은 갈등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단기적 사고의 어떤 4가지 신호, 세 번째는요, 티커테이프 열병입니다. 이 티커테이프 열병이라는 건 뭐냐면 1929년에 월스트리트가 주식에 광풍이 불었는데 완전히 중독이 됐대요. 근데 그 중독을 시키는 어떤 물리적 장치가 티커테이프. 그래서 이 티커테이프는 그 주식이 거래될 때마다 소리가 난대요. 째깍째깍째깍째깍.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소리는 누군가가 돈을 버는 소리가 됩니다.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도 빨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티커테이프 열병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우리 인간의 조급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네, 이 조급증에 걸리면 주의력의 범위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인내심도 줄죠. 우리가 화가 난 눈동자는요, 눈동자가 줄어듭니다. 근데 평화 난 눈동자는요, 눈동자가 이렇게 넓어져요. 네, 왜냐면 화가 나면 그거에 딱 보여서 다른 게 다 흐려지죠. 우리 정말 이게 막 화 많이 날 때 다 흐려지고 그 사람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길에서 싸우고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죠? 맞죠? 그런데 평화로우면 어때요? 저기 산도 보이고 구름도 보이고 저기 지나가는 예쁜 여자도 보이고 다 보여요. 네, 그래서 이 조급증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조급증에 걸리면 순간적인 광적인 그런 과잉 반응만 보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조급증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첫 번째, 인내심을 길러라. 두 번째, 중요한 이슈를 만나면 장기적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사고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요즘들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사소함에 길을 잃다. 이 무슨 얘기냐고요? 정보의 홍수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보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면 사소한 거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래요. 정보의 양을 좀 줄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없는 분야, 해당 사항이 없으면 의도적으로 좀 차단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저는 사람들이 뭐 넷플릭스 막 열심히 보고 뭐 그런 스트리밍 서비스 열심히 보는데 저는 그거 안 보거든요. 왜냐면 일부러 차단한 겁니다. 제가 거기에 시간을 뺏기는 것도 너무 싫고, 그리고 거기서 정보를 얻음으로써 내 정보가 혼탁해지는 것도 싫었어요. 그래서 작가는 이 정보의 홍수, 그래서 정보의 우선순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래서 그 방법으로 정신적 필터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보의 우선순위와 장기적 목표, 이것을 정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해야 될 일과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나눠서 권한을 좀 이임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체 상황을 현실적으로 봐라. 네. 자, 작가가 이야기하는 건요, 현실을 부정하고 무조건 인내와 고통을 통해서 수도사와 같이 살아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그것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면 그것이 현재의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 나의 삶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기애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고, 또 과거의 어떤 나를 연결시킴으로써 정말로 이 누적됨, 그리고 연결선상의 어떤 존재로서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웬만한 심리학자보다 더 통찰력이 뛰어난 로버트 그린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세요. 연애를 하고 공부를 하고 아니면 그냥 삶을 살고 또 사업을 하고 뭐든 좋습니다. 뭐 지금 당장 돈이 없고 지금 당장 내 사랑하는 사람의 내 마음을 몰라주고 그거에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근본적인 것, 네, 원래의 어떤 가치는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장기적 비전, 장기적 가치는 무엇인지, 그러면 그것이 정해졌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해야 될 것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건요, 심리학 실험에 유명한 게 있죠. 마시멜로 실험이요. 네, 눈앞에 있는 마시멜로를 그냥 집어 먹으면 한 개만 먹습니다. 그런데 15분을 기다리면 두 개를 먹을 수 있대요. 물론 이거에 참여한 아이들은 한 5, 6살 정도의 아이들입니다. 근데 3분의 2가 거의 6분을 참지 못하고 앞에 보이는 마시멜로를 집어 먹어요. 그런데 나머지 3분의 1의 아이가 15분을 기다리고 마시멜로 2개를 받아갑니다. 네, 이것은 무엇이냐면 눈앞의 보상에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멀리 있는 보상에 넘어갈 것인가 에 대한 실험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인내력과 어떤 참을성 이런 것이 있는 그런 5살, 6살 꼬마 아이들을 추적 연구해 보니 그런 아이들이 훨씬 더 좋은 대학에 그리고 훨씬 더 높은 연봉을 받고 훨씬 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나이가 30, 40, 50, 60 됐다고 하시더라도 5살 아이의 마음으로 항상 뭐든지 이 마시멜로우 그 실험을 하는 것처럼 한번 살아보세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 좀 참고 기다려서 더 큰 거를 얻어내고, 예를 들어서 뭐 술, 담배, 뭐 아니면 화내는 거, 네, 이런 거 있다. 그러면 오늘 술을 안 먹어요? 오늘 술 먹고 싶은데 술을 참았어요. 일주일 참았어.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한테 선물을 주면 되죠. 네, 뭐 예를 들어서 평소에 갖고 싶었던 뭐 아니면 꼭 사고 싶었던 뭐 멋있는 옷이 있다. 그럼 그거 하나 사세요. 마시멜로우 효과를 자기한테 그 체면처럼 이렇게 트레이닝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그런 과정들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근시안의 법칙, 그러니까 현재 너무 매몰되는 것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너무 공감되고 그리고 저도 또 반성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고민이 있으시면 언제나 060-700-4579로 전화 주시면 타로스타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정확하고 빠르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